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을 준비를 했다 보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와, 이거 사람들 늘리는 게, 구독자 늘리는 게 만만하진 않네요.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저에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년 차에 들어왔음에도 아직 10,000명의 구독자도 되지 못했다라는 게 저한테도 나름대로의 충격이고, 다만 태양광 시장 자체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동안 PPA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멀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도 일부 계시고, 관공서나 경찰서에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진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일이 저에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분명히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실은 돈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싶었고,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됐지만,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태양광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2022년 동안 태양광 시공업체들, 태양광 쪽에 있는 업체들,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조금 2019년보다는 많이 나아서 발전소를 운전하시는 사업자들은 조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사실 시공이나 SI 쪽, EPC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 유지를 계속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사실은 크고 작은 사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에게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 어때요? 이런 회사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화를 와서 이것저것 묻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걸 따로따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어, 다행히도 빨리빨리 해결을 보시고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 시장에 있으면서도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음, 현장을 갔다 와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 가격에는 내가 팔 수가 없다, 양심에 걸린다 싶은 것들은 이야기를 드리고 그냥 빠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사업자들한테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저는 이 가격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저한테는 손실이 되고 있겠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설사 못 해드리더라도 좋은 걸, 약속할 수 있는 걸, 확실히 검증된 걸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 그런 게 누적이 되니까 많긴 하더라고요. 손실을 감수하겠지만 사실 양심을 버리면서 일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발전소를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께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 이걸 제가 양심을 걸고 판매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원하신다면 제가 빠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사업주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 이해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신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 현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발전소를 사야 되는 거겠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도 이 현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는 금액에 매매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통화를 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팔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파시는 분은 그것만 팔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판매를 하시는 분은 그냥 팔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달콤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런 것 좀 가리고 그냥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속여서 다만 발전소 하나 파는데 몇백만 원이라도 운이 좋아서 몇천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시공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나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런 시공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무수히 많이 드리고 있죠. 시공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면 안 되고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되고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게 정답이겠냐? 과설계는 아니냐? 우리가 중량을 1톤, 2톤 줄여서 구조물이 조금 더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실 사고라는 것과 사고 예방은 한순간을 버티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사고 예방인데 구조 설계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위가 될 수도 있고 옥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 가장 큰 태풍이 왔을 때, 가장 큰 비가 왔을 때, 가장 큰 울풍이 일었을 때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겠죠. 그 설계를 하고 그 양심을 맞추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무수히도 많이 받습니다. 과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나의 일이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준과 고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공업체들이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올바로 성장을 해 갔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를 못하는 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수익성을 많이 남겨야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시공을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주공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만 공사를 하려면 충분히 이익이 남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도급 업체에 쪽쪽쪽쪽 떼어주고 그래도 내가 몇 푼씩 남으니까 그냥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설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많지가 않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고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넘어져서 나가고 폐업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과연 내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것들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태양광 산업 분야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나았었는데 사실 하반기에 S&P 상한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장기거래 계약 시작해서 고정가 상한제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지금 매출이 일부 나오시더라도 그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시장성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가 전부 다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새해 규제도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제도 점점 심해질 테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제가
탄소인증제 때문에 국내의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 탄소인증제가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냐, 그곳에 REC 배점을 놓음으로써 차라리 더 공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냐. 1등급을 사서 상한가를 쓰기 위해서 높게 썼는데 3등급도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바보짓을 한 거다.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국내의 산업체들이, 국내의 제조시설들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 시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듈의 가격이 영향을 받겠죠. 야, 우리나라 것만 영향을 받냐? 세계적으로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이 모두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국내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내의 산업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들만 계속 나오는 게 맞냐? 아니면 뒤통수 잡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이 적자가 크게 났는데 그게 어떻게 태양광 사업자의 책임입니까? 물론 일부의 책임과 일부의 공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전부 다 태양광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책임인 양 하고 있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왜 눈이 와서 태양광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화력발전소에 석탄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수력발전소에 물이 없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사오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해가 뜨면 매일매일 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폭설의 발전량이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일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경사각이나 이격거리, 발전소의 설치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겨울철에는 경사각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누워있지만 겨울철엔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햇볕을 직각으로 받기 때문에도 발전량이 늘어나는 게 있지만, 겨울철에 눈이 쌓였을 때 눈이 더 빨리 흘러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일부가 녹아서 눈이 흘러내리면 그 다음에 발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듈 자체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곳들보다도 태양광 패널 위가 더 빨리 눈이 녹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2, 3일 지속이 되고 눈이 계속 쌓여 있다면 당연히 발전량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과연 태양광의 문제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언급이 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태양광 학교에 다니는데 주변의 지인분들이 아버지 태양광 사업하신다라니까 야 태양광 사기꾼 많다는데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태양광 교육도 진행을 하고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때 임원분들을, 관계자분들을 뵈면 태양광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잘못된 시공, 사기꾼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방안들을 좀 만드는 걸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언급을 꼭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올해 3번, 4번인가?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일이 조금만 꼬이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분들은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사기꾼들이 판치게 만들어 놓고 사기꾼이 있다라고 욕을 한 건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벌레가 꼬인다고 아우 벌레가 꼬이네 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왜 쌓였는지, 치워야 되진 않는지, 깨끗하게 관리는 할 수 없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유튜브 채널에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공급이 되는 게 적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분들의 채널을 보고 제가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산업 분야에서 경력자로서, 오랜 경력자로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직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틀리는 것도 정말 많겠죠. 그치만 무언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 나의 의견을 초보자들이 가감없이 듣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면, 그때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인사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상처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음,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제가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나쁜 놈한테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행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나쁜 놈들은 자기가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탁을 할 땐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그렇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놈들 하도 많이 봐서.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왼수지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제 일이고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힘없고 여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제 능력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22년 하반기에 조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죠. 바쁜 일들이 많았다는 게 이런 때 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태양광 산업 분야가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고 어려움들이 많겠고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태양광만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산업 분야가 올바로 성장하고 올바로 발전하고 이쪽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사기꾼들이 하나라도 더 없어지는 필요가 있다면, 그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서 이 산업 분야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태양광 산업 분야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거침없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정직한 사람은 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3년이 되어서도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채널을 운영해 갈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크게 번창을 하셔야 되는데 태양광 사업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가 힘내서 견뎌낸다면 다음에 과실을 같이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